미 국방장관 동맹국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상의. 미군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서시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 보유. 미국,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 위해 개발. 유성력 개발 완료되면 우리 정부는 진영 선택해야 신종우 길에 배치될 가능성. 내년쯤 배치 지역 윤과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 고리 핵전력 조약 탈퇴 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 미사일 배치 장소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16에서 2017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실전 배치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논란에 이어 또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미리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 동북아 각국을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지난 8월 탈퇴했다. 이어 미군은 이달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발사 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군은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에서 4000km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령 괌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4030km라. 괌에만 배치해도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발사 원리나 비행 방법, 탄두 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사정거리가 짧다. 미국이 이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 러시아는 각종 전략 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 군은 지난 10월 우대 2019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해와 태평양 함대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부기지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바렌츠 해와 오호츠크해에서는 정밀 순항 미사일 칼리버르가 남부와 동부 훈련장에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가 각각 발사됐다. 무역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전력 역시 미국의 위협이 항공모함 잡는 미사일로 불리는 둥-펑-100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BF-17 등 초음속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2150에서 3000km의 둥-펑-20 1이나 사거리를 4000km까지 늘린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 기지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공부가에서 미군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선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상을 공개적으로 알려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재정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사등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림수 역시 엿보인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드 같은 요격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방어 자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향후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처럼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공격용 인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비용 무기다. 사드는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침, 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사드는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요격한 이사들을 이유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사드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성엽 위원은 지금은 미국이 미사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미사일 배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 때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진영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방한했던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간경화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이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는 이 문제는 내년 한중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김일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한중 사이에 2020년 들어 가장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 관방 언론은 한국과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수록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배치하고픈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다만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직 개발이 초기 단계여서 재원이 나오지 않았다. 사거리가 1000km 미만이라면 한반도에 배치되겠지만 중거리급 사정거리라면 일본 정도만 배치해도 작전을 할 수 있다며 내년 정도가 되면 윤곽이 나와서 배치 예상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형 경항모 추진 북한 탄도미사일 감시 정찰 능력 강화.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며 한국형 경항모 역시 휴진한다는 또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요격 능력 강화에도 방점을 두었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에서 2025년 국방 전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터 5년간 총 300조 7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2024년 6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는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식별 구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기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 정보 수집 체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북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 예위 능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 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초소형 정찰 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다. 군은 또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 차츰 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탄도탄 대응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미사일 탐지 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구축해 미사일 탐지 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과 올해 말 전력화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 메이의 성능결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사업 등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이날 3만 톤급 한국형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한국형 경항모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2030년 초기 전력화할 계획이다. 최근 자주 국방력 강화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형 경황 5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 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거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한국형 경항모 추진에 앞서 지난해 중기 계획 당시엔 다목적 대형 수송함 II 건조라고만 밝혔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단순 대형 수송함을 넘어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한국형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것.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 한국형 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 급강습 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형 경항모는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사실상 유일하며 10여 대가량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3,000톤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인장 보고 3 사업이 추진 중인데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게 따는 의미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무장 능력도 대폭. 이 밖에 군은 기계식 레이더인 F-15K 전투기에 최근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 개량을 아서 레이더 정보 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000배 빠르고 전투 능력도 3에서 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 정찰, 로봇 무인 수색 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유해영 전반의 4차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유부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